특별 초대석 우석훈 박사님이에요? 예. 박사 20년 차입니다. 그래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도 박사 20년 차에 20년 동안 계속 박사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우석훈 박사님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예, 저 우석훈이고요. 예. 경제학 전공했고 경제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우파 경제학자에 왜 우시죠? 저 부모님은 저를 우파로 낳아주셨는데요. 예. 사람들은 다 좌파라고 그래요. 아하. 오늘 특별 초대석 나오신 우석훈 박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책에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썼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사람들의 욕심과 음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재미없는 인간인데 좀 공부 좀 했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재밌는데 예. 남들 재밌게 하는 게 어렵죠. 그래요? 예, 저는 명랑한데 주변에서는 슬퍼해요. 저는 우울한데 다른 사람 즐겁게 하긴 쉬운데. 전 무척 우울하거든요. 우울하세요? 예, 가면성 우울증.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안 됐습니다. 그거 못 고쳐요. 그거. 암은 고칠 수. 그거 재밌어요. 암은 고칠 줄 몰라도요. 예. 그러고 사세요. 예. 우울증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재밌어. 자, 대한민국에서 핫한 경제학자 88만 원 세대로 한때 명성을 날렸죠. 한때 날렸죠. 한때. 지금도 유명하세요. 지금도. 자, 두 아이의 아빠로 사는 육아와 보육의 세계. 그래서 이번에 책을 또 냈어요. 새로.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두 푼 나가고. 이건 뭐예요? 그 어떤 해녀 할머니가 예. 자기 살아온 인생을 막 얘기하는데 그 물에 들어가는 거 되게 무섭잖아요. 예. 칠성판 지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내지는 저승에서 돈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인생이 자 오늘 한 푼 벌면 애들 때문에 내일 두 푼 나갔다. 야, 무척 깊은 얘기네. 내가 보니까 딱 내 얘기더라고요. 겁나 벌려고 하는데 애들이 겁나 부셔요. 막. 애들이 몇이에요? 지금 4살, 6살. 4살, 둘. 6살. 4살, 6살.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럼 부시죠.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부시기 때문에 돈 단위가 몇십만 원 단위로 깨져요. 아빠가 많이 드시죠? 저도 많이 먹죠. 예, 그럼 부전자전이에요. 뭘 애들 탔어요? 그래도 저는 가끔 한 끼는 밖에서 먹는데 애들은 겁나 집에서 먹죠. 밖에서 먹으면 더 비쌉니다. 얻어먹기도 하고 그래요. 가기 전에 경제학자들 나오면 요즘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동산 어떻게 할 거예요? 부동산 답이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긴 한데 신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이자율은 안 옮기더라고요. 근데 이자율이 바뀌어야 제일 빠른 신호인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매파는 이자율을 올리자는 사람들이고 비둘기파는 내리자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비둘기파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이자율은 올렸는데 우리는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렸고 미국이 또 연말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했죠. 올려서 한국보다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갖고. 근데 왜 그 예전 같으면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에 달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죠. 그게 국채나 이런 게 장기 투자도 있고 단기 투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머니가 들어올 때는 바로바로 나가는데 한국 경제도 지금 한머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머니는 이미 다 나갈 건 나갔고 지금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잘 안 빠져나간다.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후닥후닥 팔아버려야 되는데 차이가 미미할 때는 거래 비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조금 손해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묻어두고 있자. 골아파.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되면은 이제 거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망하게 생겼잖아요. 한 번은 확 빠지면 그때 확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한 균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은 게 부동자금 쪽으로 언젠가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한 판이다라고 생각해서 없는 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신나게 한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감시 감독 같은 걸 좀 늘려야 되는데. 감시 감독 늘리고. 그렇지만 이것도 뭐 떴다방 같은 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와도 경찰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문 걸어 잠그고 없어요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걸 물어봐 아주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지금 집 사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안 사죠. 근데 S모 연구소 소장이 15년 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집 사지 말라고 그랬고 그 사람 말 듣고 결국 안 사는데 우리 동네 2배 올랐어요.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고. 저는 지금 안 산다는 얘기지. 지금.
제가 5년 전에 저는 집 샀죠. 그 전에 10년 전에도 한번 사고. 근데 지금 잘못 사고 뒷차 타고 폭락하게 되면요. 떨어지진 않나요? 아니 지금 떨어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물량 쏟아진다면서요 연말에. 입지가 예. 중요 변수예요. 입지 어디에 사느냐.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10억 주고서 나한테 불러달라면 나 3배 불러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3분의 1 되는 데도 있고. 아하. 자, 3배 불려준다는 게 사람들이 오늘 연락 오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평생 집을 사서요. 예. 3배 이하로 오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3배씩 다 올랐어요. 그런데 살기 어려워요. 저요? 예. 잘 살아요. 한 푼 벌면 내일 2푼 나간다며. 그 애들이 겁나 써요. 아니 그리고 옷도 예. 하루에 한 벌로 안 되고 오줌 싸고 이래서 4벌 빨래 겁나 해야 돼요. 겁나란 표현은 겁나 잘 쓰네요. 저 애들 보다가 이제 성격 파탄 오기 직전이에요. 내가 아빠인데 참아야지 하는데. 예. 진짜 뒤통수 아니 때려주고 싶어. 아들 2명이면요 못 참아요. 그냥 전쟁터예요. 감수하고 사세요 그냥. 암 걸리겠어요 마음에. 자 사회적 경제 얘기로 들어가시죠. 자 대한민국이 2012년 12월서부터 법이 발효가 됐죠. 대표적인 손학규법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5년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신청이 됐어요. 그렇죠. 그중에 거의 잠자고 있는 협동조합이 90%가 넘어가. 생존율이 10% 정도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10%가 안 되죠, 근데. 1945년도에 일본이 패전을 했거든요. 예.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생활협동조합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협. 예. 그러니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예. 하는. 근데 그때도 생존율이 10%가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남은 것들이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굉장히 큰 센터 같은 게 되고 고베는 건물도 갖고 있어요. 그 시민단체하고 협동조합하고 이런 게 그때 고베 대지진 때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서 사람들을 돕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베 시민들한테 협동조합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덕분에 밥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먹고 살았다. 봉사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이 생협 사람들이 나서서 하고 거기 있던 물건 꺼내서 먹이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필요하다라고 해서 협동조합이 진짜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그 협동조합 제일 센 데가 고베거든요. 그게 대지진 한번 겪고 나니까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없고 조그만 구멍가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먹을 걸 다 풀어주고 막 그랬다는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빛을 발했던. 그래서 그게 고베 협동조합은 전설이 됐죠. 거기에 건물 올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협동조합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협동조합 저도 그 봉화 내려서 2013년 1년 해봤잖아요. 일단 그 내부가 좀 싸워. 맨날 싸우죠. 예, 싸우는 게 이래요. 주식회사는 돈이 있잖아요. 예. 싸우다가도 돈 나누자 그럴 때는 안 싸우죠. 그렇죠. 합의를 해야 돈을 나눌 거니까. 배당을 해야 되니까 배당. 근데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눌 게 없으면 자존심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은 그냥 싸울래. 나 싫어. 싸우는 게 일이죠. 근데 저도 이게 사회적 기업의 약점이라고 봤는데요. 그 헌재 평의에서 이번에 결정내는 거 보고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대통령을 내려야 되는 그거를 엄청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예. 근데 결정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모여서 토론하고 이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우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하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바로 했던 건 아니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헌재 평의도 내렸는데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에서 사실 대통령 내리는 것 같은 어려운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매장을 올해 낼지 내년에 낼지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생수를 팔지 말지 이거 맨날 싸우는데 아니 대통령 내리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헌재 평의도 했는데 그거보다 쉬운 걸 사실 못할 건 없다고 봤어요. 아니 역으로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헌재 결정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큰데 협동조합은 좀 작잖아요. 이거 갖고 싸워두면 내 인생 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싸우자 싸우는 김에. 저거 하잖아요. 헌재에서도 열심히 싸우다가 예. 지는 사람 있으면 소수 의견 달아주잖아요. 그 정도로 민주적 훈련이 돼 있을까요? 이제 평이 받기 때문에요. 촛불. 예. 헌재 평의를 보기 전과 보고 이후에 한국은 달라요 이제. 맞아요. 그 후문이
판결문에 세월호를 누차라고 하는 쪽과 누치 말자는 쪽이 있었는데 누치 말자는 쪽이 소수였었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결국 세월호를 뺐다라는 네. 후문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확인된 바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빼기도 하고 예. 그중에 일부는 소수 의견 달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왜 결정 못하냐 이거죠. 할 수 있다. 평의에 그 사람들도 했지만 이거 꼭 사법고시 봐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예. 사실 협동조 활동도 한다고 하신 분들은 명망가들이거나 착하고 최선의 훈련은 됐으니까 헌재처럼 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헌재처럼 하면 된다? 그러지 말고 정말 꿀팁을 주세요. 예를 들면은 뭐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예. 뭐 동네에서 뭐 마을 팟캐스트를 한다거나 공개한다. 이렇게 생중계한다. 발표하고 사람들 다 볼 거다. 그러면은 어떤 결정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발표하는 날에 딱 정해놓고. 어허. 예를 들면 뭐 시범으로 정봉주 쇼에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전 국민이 들을 겁니다. 오호. 그럼 뭐년 뭘 모시에 방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내릴 거 아니에요. 어느 협동조합이 계속 싸우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 10초 동안 읽어. 그러고선 박수하고 사인하고. 근데 헌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지만 그렇죠. 3월 결정된 12일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한 거 아니에요. 3월 12일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7명이서 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게. 그러니까 3월 12일을 정해놓고 달려온 거죠. 네, 그래서 아하. 이런 거가 있죠. 경제는 예. 결정을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쁜 결정을 내려놓고서 바꾸면 되는데 나중에 고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가만히 위험하죠. 있으면은 이게 경제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도 사실 날짜가 있고라고 하니까 간 거지. 그냥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가 경제는 통용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시장문은 매일 열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잘못된 결정도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에서 나쁜 결정 해봐야 뭐 얼마나 나쁜 결정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 서로 싸우더라도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협동조합은 발전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그만큼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고생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제발 작년처럼 하지 말자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붐업을 하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결정하는 거 팟캐스트로 우리가 공개하자. 더 좋죠 그럼. 이야. 동네에서 하면 최고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뚫고 나갈 비전이 사회적 경제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건가요? 제가 보니까 어쩌면 우리한테는 정권 바뀐 것보다도 헌재 평의 사건이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대통령 바뀌어도 경제는 안 바뀌지만 평의 사건을 보면서 사회적 경제든 많은 합의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 저 헌재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고 자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사회적 경제가 무조건 좋다는 아니고 어쨌든 결정을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우당탕탕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런 오랜 역사하면서 순기능이 더 발휘가 됐다. 어쨌든 총 고용으로 치면 한 10% 미만 정도가 사회적 경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사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농협 빼면은 0. 몇 %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4, 5%쯤 된다 그러면은 경제 모습이 많이 바뀌죠. 우리의 독특한 이제 경제 시스템 때문에 그랬고 또 권위주의 경제가 오랫동안 경영이 관치 경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저도 2013년에 봉화 내려가고 경북 봉화 가서 했거든요. 정말 많이 싸우고 겁나게 싸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결정 내자라고 하기 전까지 감정이 극심하게 상하는 사람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친하게 지내다가 협동조합 해갖고 1년 만에 갈라서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자, 그거 말고 아까 사회적 기업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협동조합 좋은 취지, 사회적 기업의 좋은 취지가 이렇게 왜곡될 때는 이게 한참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디팅이라고 부르는 감사 기능 같은 것들이 사실 여긴 다 탑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는 있지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100%다 걸을 수는 없죠. 사람 사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면서 갈 수는 있죠. 7, 80년대 일본도 협동조합이나 노조 이런데 그 비리가 많았거든요. 부정적 요소가 많이 있었겠죠. 많았는데 이게 또 가다 보니까 조금 내려간 거고요. 유럽도 부패가 많았어요. 특히 노조 관련된 부패가 많아서 하다 안 되는 녹색당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구조적이고 이제 안 풀린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견제 세력이 또 생겨납니다. 우석훈 박사님.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 사회적 경제를 꿈꾸는 사람들, 협동조합의 활동을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그냥 지금 살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살살 사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게 피땀 흘려서 일군다. 피땀 흘리지 마시고 그냥 또 그렇게 많이 월급도 못 드려요. 좀 이렇게 살살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살 가면은 확실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만큼 돈을 준다가 아니에요. 근데 살살 일해도 좀 살살 주고 열심히 일해도 살살 주거든요. 예. 근데 살살 가는 게 지역의 풀뿌리 같은 거 그래야 뿌리가 잘 내려지거든요. 이른바 느리게 걷기의 철학을 꼭 가져가라. 편안하고 살살 살다 보면은 예. 밥은 먹고 살아요. 예, 느리게 걷기. 근데 우리 사회에서 느리게 걷기가 워낙 철학이 빨리빨리 철학이니까 잘 안 통하거든요. 자, 생존을 생각하는 동시에 또 동시에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성공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살살 하면 성공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은 받아요. 경제적 성공보다도 인간적 성공 이것 쪽으로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존경 받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다 쓰지도 못해요.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네.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래요. 신나게 쓰고 재밌게 하는데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돈 버는 게 힘들어서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하나 강남의 피모 호텔의 사장인데 현금 돈율 우리나라 1등에 삼성모터스에. 그런데 이 양반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저런. 잠을 못 자 진짜. 세상은 공평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돈이 이거예요. 딱 정확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이 고민하다 잠을 못 잔대요. 현금 돈율 1등인데. 그 제가 아는 분은 우리가 그랬어요. 형 미친 거 아니야? 야 나 정상이야 지극히.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그만큼 행복해지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없으면 불행한 건 맞는데 네. 일정한 수준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딱 그 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회적 경제가 그 정도 돈을 못 줘요. 그렇지만 이제 복지가 적당히 확충이 되고 지역 복지 같은 게 생기면은 예. 사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가끔 쇼핑할 수 있는 정도는 사회적 경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공이죠 뭐. 예. 벌어보기도 했고 실패해보기도 한 제 개인이 내린 결론. 많이 벌고 펑펑 쓰는 즐거움보다도 절약하는 즐거움이 더 크더라. 아니 절약은 재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보람 있게 좀 쓰는 방식이 오늘 있겠죠. 이래저래 계속 까이는구나. 아니 절약이 재미는 없죠. 재밌어요. 다이어트가 재밌나요?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재밌어요. 좀 달라요 회로가. 굶으면 막 힘들던데. 알겠습니다. 자, 88만 원 세대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님, 우석훈 박사님. 자,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희망의 경제학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석훈 박사님 인사하시고요. 예, 아이고 좀 종종 뵙겠습니다. 특별 초대석 우석훈 박사님이에요? 예. 저 박사 20년 차입니다. 그래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도 박사 20년 차에 20년 동안 계속 박사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우석훈 박사님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예, 저 우석훈이고요. 예. 경제학 전공했고 경제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우파 경제학자에 왜 우시죠? 저 부모님은 저를 우파로 낳아주셨는데요. 예. 사람들은 다 좌파라고 그래요. 아하. 오늘 특별 초대석 나오신 우석훈 박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책에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썼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했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사람들의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재미없는 인간인데 좀 공부 좀 했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재밌는데 예. 남들 재밌게 하는 게 어렵죠. 그래요? 네, 저는 명랑한데 내 주변에서는 슬퍼해요. 저는 우울한데 다른 사람 즐겁게 하기 쉬운데. 전 무척 우울하거든요. 우울하세요? 예, 가면성 우울증.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안 됐습니다. 그거 못 고쳐요. 그거. 암은 고칠 수. 그거 재밌어요. 암은 고칠 줄 몰라도요. 예. 그러고 사세요. 예. 우울증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재밌어. 자, 대한민국에서 핫한 경제학자 88만 원 세대로 한때 명성을 날렸죠. 한때 날렸죠. 한때. 지금도 유명하세요. 지금도. 미국 이자율을 올렸는데 우리는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렸고 미국이 또 연말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했죠. 올려서 한국보다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갖고. 예. 근데 왜 그 예전 같으면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에 달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죠? 그게 국채나 이런 게 장기 투자도 있고 단기 투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머니가 들어올 때는 바로바로 나가는데 한국 경제도 지금 뭐 한머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머니는 이미 다 나갈 건 나갔고 지금 장기 투자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잘 안 빠져나간다.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후닥후닥 팔아버려야 되는데 예. 차이가 미미할 때는 거래 비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조금 손해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묻어두고 있자. 아, 골 아파.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되면은 이제 거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망하게 생겼잖아요. 예. 한 번은 확 빠지면 그때 확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한 균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은 게 예. 부동자금 이쪽으로 다 언젠가는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한 판이다라고 생각해서 없는 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신나게 한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감시 감독 같은 걸 좀 늘려야 되는데. 감시 감독 늘리고. 그렇지만 이것도 뭐 떴다방 같은 게 있다고 치잖아요. 예. 그러면 감독이 와도 경찰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문 걸어 잠그고 없어요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걸 물어봐 아주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지금 집 사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안 사죠. 근데 S모 연구소 소장이 네. 15년 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집 사지 말라고 그랬고 그 사람 말 듣고 결국 안 사는데 우리 동네 2배 올랐어요.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고. 저는 지금 안 산다는 얘기지. 아, 지금? 네. 제가 5년 전에 저는 집 샀죠. 그 전에 10년 전에도 한번 사고. 근데 지금 잘못 사고 뒷차 타고 폭락하게 되면요. 떨어지진 않나요? 아니 지금 떨어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물량이 쏟아진다면서요 연말에. 입지가 예. 중요 변수예요. 입지 어디에 사느냐.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10억 주고서 나한테 불러달라면 나 3배 불러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3분의 1 되는 데도 있고. 아하. 자, 3배 불려준다는 게 사람들이 오늘 연락 오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평생 집을 사서요. 예. 3배 이하로 오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3배씩 다 올랐어요. 그런데 살기 어려워요. 저요? 예. 잘 살아요. 아, 한 푼 벌면 내일 2푼 나간다며. 아, 그 애들이 겁나 써요. 아니 그리고 옷도 예. 하루에 한 벌로 안 되고 오줌 싸고 이래서 4벌 빨래 겁나 해야 돼요. 겁나란 표현을 겁나 잘 쓰네요. 저 애들 보다가 이제 성격 파탄 오기 직전이에요. 아빠인데 참아야지 하는데. 예. 진짜 뒤통수 아니 때려주고 싶어. 아들 2명이면요 못 참아요. 그냥 전쟁터예요. 감수하고 사세요 그냥. 암 걸리겠어요 마음에. 자, 사회적 경제 얘기로 들어가시죠. 자, 대한민국이 2012년 12월서부터 법이 발효가 됐죠. 대표적인 손학규법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5년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신청이 됐어요. 그렇죠. 그중에 거의 잠자고 있는 협동조합이 90%가 넘어가. 생존율이 10% 정도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10%가 안 되죠, 근데. 1945년도에 일본이 패전을 했거든요. 예.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생활협동조합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협. 예. 그러니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예. 하는. 근데 그때도 생존율이 10%가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남은 것들이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굉장히 큰 센터 같은 게 되고 고베는 건물도 갖고 있어요. 그 시민단체하고 협동조합하고 이런 게 그때 고베 대지진 때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서 사람들을 돕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베 시민들한테 협동조합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덕분에 밥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먹고 살았다. 공사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이 생협 사람들이 나서서 하고 거기 있던 물건 꺼내서 먹이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필요하다라고 해서 협동조합이 진짜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고베 그 협동조합 제일 센 데가 고베거든요. 그게 대지진 한번 겪고 나니까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없고 조그만 구멍가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먹을 걸 다 풀어주고 막 그랬다는 사회가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빚을 발했던. 그래서 그게 고베 협동조합은 전설이 됐죠. 거기에 건물 올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협동조합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협동조합 저도 그 봉안 내려서 2013년 1년 해봤잖아요. 일단 자, 두 아이의 아빠로 사는 육아와 보육의 세계. 그래서 이번에 책을 또 냈어요. 새로.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2푼 나가고. 이건 뭐예요? 그 어떤 해녀 할머니가 예. 자기 살아온 인생을 막 얘기하는데
그 물에 들어가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예. 칠성판 지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내지는 저승에서 돈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인생이 자 오늘 한 푼 벌면 애들 때문에 내일 2푼 나갔다. 야 무척 깊은 얘기네. 내가 보니까 딱 내 얘기더라고요. 겁나 벌려고 하는데 애들이 겁나 부셔요. 막. 애들이 몇이에요? 지금 4살 6살. 4살 둘. 6살. 4살 6살.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럼 부시죠.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부시기 때문에 돈 단위가 몇십만 원 단위로 깨져요. 아빠가 많이 드시죠? 저도 많이 먹죠. 예, 그럼 부전자전이에요. 뭘 애들 탔어요? 그래도 저는 가끔 한 끼는 밖에서 먹는데 애들은 겁나 집에서 먹죠. 밖에서 먹으면 더 비쌉니다. 얻어먹기도 하고 그래요. 가기 전에 경제학자들 나오면 요즘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동산 어떻게 할 거예요? 부동산 답이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긴 한데 신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이자율은 안 옮기더라고요. 근데 이자율이 바뀌어야 제일 빠른 신호인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매파는 이자를 올리자는 사람들이고 비둘기파는 내리자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비둘기파가 많아요. 그래서